안녕하세요. 흑샤이샤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비 합격을 해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고요. 한 달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고 너무나도 좋은 한 달간의 시간 동안 동기들과 또 그리고 현업의 배치를 또 받고 하루하루 출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할 말들을 다 전달하겠지만은 그거를 전달하기 앞서서 다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 영상이 이렇게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었구나 싶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도 걸어가다가도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구독자 2,000명 밖에 안 되는 제 스스로 와 진짜 조심히 해야겠다, 더 잘해야겠다, 그리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차차 이런 뭐 회사 썰 아니면은 저를 알아보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중에 풀어보도록 하고요. 바로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냐, 제가 취준을 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어떤 스펙으로 어떤 마인드로 합격했는지 제 스펙에 A부터 Z까지를 모두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6개월 동안 제가 취업을 하면서 또 취업을 하기 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7가지 사실들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을 좀 제 스스로 좀 정리한 게 있어서 영상 후반부에는 그런 Q&A 시간에 대한 제 생각을 전달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분명히 반드시,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지만은, 제가 오늘 전달드리는 이러한 정보 그리고 제 생각들이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하면서 겪었던 부분들이고 제가 경험해서 아는 부분들이지만은 저라는 사람에 맞추어서 보여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들을 가지고 이게 정답이네, 이렇게 해야 되네 라는 생각을 가진다기보다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었구나, 내가 가지지 않은 부분은 엑샤샤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나한테는 이렇게 녹여내야겠구나 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또 한번 접근을 하시고 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좀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또 취업을 임하는 과정이 있어서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제 스펙부터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둔. 저는 동국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이고요. 막학기를 수료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료한 상태에서 초과학기 때 취업을 준비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영어 문학을 전공하였고요. 복수 전공으로는 광고 홍보학과를 복전하였습니다. 학점은 총 144학점을 이수했고요. 좀 많이 들은 편이에요. 처음 대학교를 20학번으로 들어갔을 때는 코로나가 터졌고, 또 군대에서도 군 이러닝이라던가 계절학기 등을 좀 악착같이 들었던 편입니다. 최대한 많은 것을 빨리 이수하고 고학년이 될 수 있을 때 나의 스스로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 자라는 마인드여서 교환학생과 현장 실습에서의 13학점, 12학점을 제외하고는 총 144학점을 이수했습니다. 전체 성적으로는 4.5점 만점에 4.03을 성적을 받았고요. 전공만 따지면은 약 90학점 정도 이수하였는데 3.9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만큼은 어떻게 하면 나한테 맞는 수업을 들어서 더 좋은 학점을 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시험을 보는 수업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제 스스로 부족함을 느껴가지고 액티브 러닝이라던가 영어로 하는 수업이라던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점을 딴다 하거나 그런 수업을 위주로 좀 많이 들으려고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학점도 조금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학교 내 경험은 제가 정말 수많은 학생회랑 동아리, 단체 활동을 했지만 이력서 칸에는 항상 딱 3개만 추려서 썼습니다. 쓸 수 있는 개수가 한정돼 있기도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3개만 썼습니다. 첫 번째는 홍보대사 회장의 활동을 썼는데요. 단순히 학교에서 안내하는 게 홍보대사에서의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간 부스를 최초로 기획하고 운영해 보았다던가, 국내외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투어를 했다던가, 홍보 디자인을 리뉴얼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기획과 실행의 레퍼런스로 조금 핵심 지표로 잡아서 썼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봉사 단장을 맡았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레퍼런스가 전무한 상태에서 활동을 재개했다라는 점에서 기획을 했다라는 것과, 또 교육봉사, 나눔봉사를 구성원들과 팀원들과 협력하면서 권한을 위임했던 리더십을 강조해서 썼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과 부학생회장을 썼는데요. 학교, 교직원,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과의 사이에서 소통 위주의 역량을 좀 녹여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의 경험들은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를 산업에 맞춰서
제 경험이 있다면 녹여 썼고 우선은 이 기본적인 3개만 좀 썼던 것 같습니다. 어학 및 자격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오픽 AL의 토익 960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호주에서 태어났고 또 호주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정량적인 언어의 능력을 좀 많이 쉽게 취득했던 것 같고,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이 2가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증명할 수 있었던 무기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는, 저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오픽과 토익, 취준생이 필수생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격증, 컴할, ADSP, 한국사 정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없습니다. 컴할 책도 있고요, 무역영어 책도 있고, 보이진 않는데 ADSP 책도 있었거든요. 근데 없어요. 시험도 봐봤는데 떨어졌고요. 필기 점수도 항상 미달이 나서 2차까지 못 간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과연 이 자격증을 내가 딴다고 했을 때 이게 실무에서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걸 내가 실무에서 할 수 있다라고 어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수많은 기업 면접들을 갔을 때도 단 한 번도 이거를 왜 없냐? 너 이거 왜 안 땄냐? 라는 질문을 받기보다는 반대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거는 무슨 자격증이냐? 이건 뭐 하는 자격증이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취업하고 나서도 느끼지만은 오히려 굳이 자격증들이 없어도 실무 역량만 확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은 합격할 수 있구나라는 좀 확답을 얻기도 했습니다. 대신에 제 자격증 칸에는 좀 엉뚱한 것들이 좀 또 있긴 합니다. 제가 면허증, 그래서 일종 보통 면허도 있고 특수 견인 면허도 있고 양식조리 기능사도 있고 VMD라고 비주얼 머천다이징의 민간 자격증이 이렇게 있는데요. 면접관님들이 이거 왜 땄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라는 약간 호기심을 줄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의 포인트로 좀 활용하고자 했고, 제 넓은 관심사랑 모든 끝까지 해보려는 도정 역량을 조금 어필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면접을 갈 수 있는 치트키라던가 약간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 제가 어렸을 때는 패션 스타일리스트랑 MD 쪽에 대한 열망이 좀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VMD 자격증을 땄어요. 공간기획 자격증인데 어떻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은, 저를 어필하기보다는 이런 거를 공부해 봄으로써 건자재라던가 유통, 공간 기획, 패션 이런 분야에 지원을 할 때마다 공간과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해도를 녹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활용을 하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오픽과 토익을 제외하고 자격증들을 없다라는 거를 좀 명심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외 활동인데요. 저는 이게 제 취업을 하면서 가장 불안했던 거고, 대학생활을 많이 하면서도 불안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대외 활동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1도 없습니다. 공모전도 나간 적이 없고요. 군 복학과 동시에 홍보대사라는 활동을 통해서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해봤지만은 외부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은 정말 전무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근데 외부 대외 활동이 특정 산업, 뭐 은행과에서 홍보대사, 기자단 이런 거에 직접 직무와 연결시키기에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이지만은 교내 활동 경험보다 무조건 우위에 있지 않다라는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대외 활동이 없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학교 안이든 아니면 밖이든 내가 그 활동에서 어떤 고민을 했고 또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었고 나는 어떠한 포지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었느냐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관건이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돌아가서 과거로 대학 2학년, 3학년 시절에 윽시아 씨한테 물어본다면은, 조언을 할 수 있다면은 너가 하고 싶은 거를 명확하게 해라 라는 조언을 또 할 것 같습니다. 스펙 항주를 위해서 억지로 한다라기보다는 기왕 할 거라면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이 무엇이있는지를 고민해보고 그 활동에 대해서는 최소한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라, 미쳐보라 라고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대외 활동이 진짜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인턴 및 실습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딱 2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 연계형 현장 실습 IPP 4개월 경험이 있는데요. 교환학생을 오자마자 4학년 2학기 때 신청을 해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고, 마케팅으로 생각을 하고 지원했는데 막상 회사에 가보니까 행사 기획, 가고 보니까 또 공공기관의 행사를 다니는 마이스 부서에서 배치를 받아서 4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이곳저곳 출장을 다니면서 총 10건의 행사를 기획하고 맡았었습니다. 그 중에서 3개는 저한테 단독 PM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몇 천만 원 단위나 몇 억 단위의 프로젝트를 직접 굴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력서에 프로젝트 기입란이 있으면은 저는 이런 핵심 행사, 제가 PM을 맡았던 것들을 3-4개를 아주 명확하게
적어 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 대기업 채용 연계형 인턴 1개월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저도 불합격을 했었죠. 근데 그 실패 이후 처음 10개 기업 정도를 쓸 때는 이력서란에 그 인턴 경험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이걸 쓰면은 나쁘게 보지 않을까, 안 좋게 보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도 의견이 반반 갈리시더라고요. 그 이후 나머지 자소서를 쓰면서는 무조건 넣었습니다. 오히려 제 실패를 좀 인정하고 그냥 이 힘든 합격 과정을 내가 겪었고 그 경험한 것조차 다른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의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 그래서 과감하게 다시 적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면접할 때마다 전환 왜 안 됐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전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날아왔지만은 제 스스로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난 이걸 깨달았고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 또 공부하고 있는지를, 보완하고 있는지를 어필을 해가지고 면접을 가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미끼로서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외에는 호주에서의 4년 정도의 거주 생활과 독일 교환학생 7개월 정도의 해외 경험을 작성했고, 또 교육 이수 사항이나 수성 경력란에는 빈칸이 비어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영혼까지 그냥 끌어모아서 억지로 우겨 넣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인스타에서 이런 내용을 보았던 적이 있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항목별로 뭔가가 없으면은 마이너스로 먹고 들어간다. 수성이 공모전이 아니더라도 장학금, 표창장, 공로상 무엇이든 적어내라. 그때부터 저도 부랴부랴 썼던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교육은 한 번도 없었지만은 공란으로 두기보다는 저는 대학 수업 중에 가장 지원 직무와 유사한 과목 3개를 항상 썼던 것 같아요. 디지털 광고 애널리틱스라는 수업을 들었었는데, 데이터 기반 시장 분석 및 소비자 해석 역량 습득, 글로벌 영장문, 영문 비즈니스 문서 작성 및 논리적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어거지죠, 사실상. 대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역량을 체득한 건 사실이지만은 뭔가 명확하게 이렇게 항목별로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육란에는 내가 들었던 대학 수업을 썼습니다. 수상 경력 역시 공모전을 나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내에서 성적 우수 장학금 받았던 거, 리더십으로 장학금 받았던 거, 수요 내역 정리해서 썼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말해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하게 넘어갔던 것들과 이걸 쓸 수 있나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쓰세요. 후계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라는 생각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원하는 산업과 직무에 맞춰서 제 과거의 모든 아르바이트를 선택해서 커스터마이징하고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CJ 제일제당을 썼을 때는 제가 교촌치킨에서 5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고, 백다방에서도 한 2-3년 정도 알바를 했거든요. 그런 것도 녹였었고, GS 리테일을 쓸 때는 GS25에서 야간 편의점 알바했던 거 썼고, 삼성물산을 쓸 때는 폴로 매장 아울렛에서 알바했던 것도 썼으면서 그 직무의 언어로 좀 연결시키고 녹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당연한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한 끗의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이게 아르바이트더라도 어떤 산업에 쓸 수 있을 때 뭔가 의미가 있을지를 좀 파악하면서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별거 없어요. 아닌가? 별거 있나? 근데 저는 이런저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었고, 컴활, ADSP 다들 너무 악착같이 땄잖아요. 저도 따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지만은 한편 반대로 근데 이걸 내가 왜 따야 하나라는 의구심을 들면서도 가지고 있는 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지원서랑 자기소개서에 최대한 녹여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절대 정답도 아니고 빈칸도 저도 많습니다. 이런 제 스펙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 거는, 가지고 있던 경험들과 역량들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이 스펙으로 내가 어떻게 이 취업이 어렵다라는 문과의 취업문을 뚫었을지 취준 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의 진실을 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고민하고 진짜 골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DM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할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저도 막 학기에 현장 실습을 하면서 또 이 취업이라는 문턱에 다시금 한번 입장을 하면서 알게 모르는 그 벽이 있었어요. 처음 인턴 할 때는 학생에서 사회 초년생이 된다라는 뭔가 그 거대한 벽을 넘어야 된다라는 거에 좀 두려움이 있었고, 인턴에서 취업을 입장하는 사람, 취준생이 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 대학은 이걸로 되는 건가? 공부를 좀만 더 할 걸. 자격증 이거 따야 되나? 에 대한 알게 모르는 그 두려움이 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7가지를 보고 조금은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고, 조금은 냉철한 비판과 비난으로 받아들이면서 좀 뼈아픈 이야기로 또 들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한번 7가지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취업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대학 네임은 절대적이지만 철저히 상대적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보겠습니다. 대학이 평가 요소인가? 절대 아니라고 대답 못하고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되게 좋은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를 나왔고, 동국대학교라는 나쁘지 않은 학교를 나왔다라고 자부하면서 코로나
그리고 군대 이후에 복학하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물론 저보다 객관적인 절대적인 그 데이터 상으로 낮은 대학에 있는 분들이 보셨을 때 위축될 수도 있고, 또 저보다 더 높은 대학에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을 때 에이 뭐 이렇게 생각해, 당연한 거지 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데 막상 취업이라는 출발선에 서보니까 저도 모르게 위축되는 건 진짜 사실이더라고요. 더 좋은 대학에 나온 친구들을 보면서 분명히 이 친구들이 더 좋은 인맥과 더 훌륭한 교육 환경에서 경험을 했고 교육을 받았을 거를 알다 보니까 좀 많이 스스로 현타가 올 때도 있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더 낮은 대학이지만 정말 일적으로나 이런 능력적으로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었고, 반대로 한편 이 친구는 대학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능력적인 게 뚜렷하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막상 보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건 이쪽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그런 냉철한 현실에 부딪히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된 경우는 과연 이게 불공평한 걸까? 한 번쯤은 냉정하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더 좋은 대학, 네임들을 가진 이 친구들은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더 치열하게 저희보다 열심히 노력을 했을 거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친구들의 시야와 생각의 방향성은 더 일찍이 더 넓게 트여 있더라고요. 뒤늦게 갈피를 잡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없다라는 건 절대 아니죠. 제가 드리고 싶은 여기서의 말씀은 그 불만과 불공평함을 그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여러분들 좀 피해의식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다른 출발선을 부러워할 시간에 자신감을 좀 가지고 최소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또 치열하게 찾아내는 시간으로 좀 취준을 임하고 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면접장이나 인턴 시절에 명문대를 나오신 분들을 보고 또 그분들이 하는 답변, 막 미국 CS를 갔다 왔다, 이런 교육을 받았다, 해외 연수를 갔다 왔다라는 걸 보면은 어떻게 이런 스펙에 그리고 또 이런 대학 라인의 친구들이 진짜 존재하는구나 진짜 다르구나라는 거를 많이 놀란 적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단 한 번도 내가 부족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할 사람이라는 의심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불안했죠. 근데 그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차피 합격이라는 그 단 한 번의 단어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차피 꼭 합격하실 거니까 좀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고 묵묵히 여러분들의 길을 여러분들만의 방향과 속도로 믿으면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첫 번째로 전달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사실 두 번째, 카더라 통신으로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떠드는 이 영상조차 누군가에게는 카더라고, 누군가가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카더랍니다. 근데 이 외에도 온갖 취업 커뮤니티, 자소설닷컴, 사람인, 오픈 채팅방 정말 많죠.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 무시 못해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명심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진짜 과연 잘된 사람들이 거기서 이야기를 많이 할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저는 거기서 나오는 그런 합격 떠도는 정보들은 극소수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거기서 말하는 이 학벌 아니면은 불합격이래, 이 자격증 없으면은 절대 안 되는데,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만약에 그게 없거나 그 학벌이 아니면은 지원 안 하시고 포기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걸로 비교하지 마시고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했던 메이저 기업에 채팅방이 있었고 또 그 채팅방을 기반으로 생겼던 오픈 채팅방도 있었어요. 그 오픈 채팅방에는 최소 500명의 단체 인원이 있었고 똑같은 직무에 똑같은 지원을 한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1차가 합격이 발표 나와서 본인들끼리 막 스펙을 공유하는 거예요. 저는 뭐 중경외시 라인입니다, 건동홍 라인입니다, 스카이입니다, 해외 거주 몇 년, 이 자격증, 이거 보유, 학점 몇, 다 공유를 하더라고요. 이 기업은 땡땡 학교 이상 아니면 안 뽑아요, 이 자격증 없으면 무조건 탈락이네, 막 본인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칭 본인들끼리 판단을 하는 거죠. hunting만 하고 있었고 제가 필요한 정보가 뭐가 있을까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얻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격증과 학벌에 저는 진짜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1차를 뚫고 최종까지 갔었거든요. 채팅창 보면서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처음으로 내가 그 채팅방에 저는 이건데 되던데요? 라고 말을 할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카더라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제 대학 동기들만 봐도 똑같습니다. 우리 학교로는 뭐 삼성, 현대, 기아, 뭐 SK 안 된대, 이렇게 자칭 판단이라던가 위축돼서 임하게 되는 것 같은데, 서류를 뚫고 또 인적성을 본 친구들도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남의 카더라에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 방향 그대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취업 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번째,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뺐던 당연한 여러분들의 활동이 결국에는 남들과 다른 한 끗의 차이를 줄 수 있었던 활동일 겁니다. 자소서 쓸 때 다들 스타 기법 많이 쓰라고 하죠. 그게 정말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했던 그 활동에 대해서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그리고 리절트 명확한 순서를 기반으로 내가 했던 활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슨 공식처럼 쓰면 안 돼요. 결국에는 저는 이런 팀플을 하게 됐고 이런 소통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결해서 A+를 받았습니다. 혹은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의 뻔한 스토리의 이야기를 씁니다. 근데 기업에서 궁금한 거는 그런 A+나 1등 공모전에서 수상이 궁금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너는 그때 이런 판단을 하게 됐고 그 상황에서 너만이 생각했던 너만의 관점이나 너만의 접근법은 무엇이었는지를 그 세부적인 과정의 깊이를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당연해서 혹은 취업이랑 상관없어 보여서 이력서에서 빼돌렸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팀플 이거 했는데 남들 다 했으니까 의미 없을 거야. 남들도 다 이거 인턴 했으니까 난 이렇게 똑같이 쓰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혹은 아르바이트도 당장 돈 벌려고 하고 시작했던 일일 수 있겠지만은 시선을 한 번씩만 좀 바꿔서 관점의 전환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교촌치킨을 썼다라고 했잖아요. 교촌치킨에서 알바했다라는 걸 생각해보세요. 이걸 내가 왜 자소서에 써야지? 지원서에 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의 전환을 좀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씁니다. 반죽하고 튀기고 소스 바르고 전화 주문 받고 열심히 돈 벌었어요.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 배경을 좀만 보고 그 흘러가는 플로우를 좀 이해하고 끝나면 좋겠어요. 왜 월드컵 기간에 사람들은 치맥을 할까? 평일 저녁 7시, 8시, 주말 금토일에 밤 10시에 주문이 많을까? 어느 요일에 닭 발주를 더 많이 넣어야 되고 언제 얼마만큼 시켜야 폐기율을 최소화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서 접근을 하면은 쓸 수 있는 이야기와 그 배경, 스토리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 작은 매장, 교촌치킨 아르바이트라는 그 경험, 그 매장 안에서도 시장의 논리와 소비자 데이터는 정말 쌓여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체득하고 있었던 겁니다. 몰라서 안 쓴 게 아니라 알바니까 당연하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못 쓴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은 제가 방금 말한 아르바이트뿐만이 아니라 팀플 혹은 대외활동 그 경험 속에서 생각의 전환을 좀 바꿔가지고 나는 어떻게 했고 여기는 왜 이렇게 일어나지에 대한 넓은 시야와 논리로 여러분들만의 평범한 경험들을 특별한 경험으로 어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네 번째 사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산업과 직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르는 순서와 내 미래를 절대 단정짓지 마세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생기부에 적어냈던 장래 희망대로 지금 대학 전공과 학교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항상 방송 PD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돌고래 트레이너가 꿈이었어요. 근데 과연 내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진학을 했냐? 아니에요. 성적 맞춰서 동국대학교로 오게 됐고 영어 문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일 하기 싫었던 게 영어 문학이에요. 문과 중에서 문과적인 학과. 취준생에게 근데 산업과 직무를 고르는 거는 고3 때 대학과 전공을 고르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조금 더 현실적이고 냉정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에게 정말 다행인 거는 인턴이랑 실습을 통해서 미리 부딪혀보고 또 아니다 싶으면 방향을 턴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폭넓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해외 영업 직무, 맹목적으로 원했던 직무죠. 바이어랑 정말 유창하게 영어로 소통할 것 같고 해외 출장 막 매일 다니면서 번지르르게 PT하고 맛있는 저녁밥 먹으면서 미팅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막상 현업을 까보면은 해외 영업 직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장 생산 라인과 또 고객사 사이에서 납기를 맞추고 그런 AS 사후 처리를 대응해주고 엑셀 데이터를 보면서 재고 관리를 하고 이런 좀 지루하고 험난한 직무일 겁니다. 마케팅도 행사 기획도 진짜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보는 환상 그리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모습과 현실은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경험해보지 않고 막연한 환상으로 직무를 택했다가 막상 합격해서 들어갔는데 상상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해보면은 그건 정말 행복한 취뽀가 아니라 아마 지옥의 길의 시작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그리고 또 취준의 그 결승선이 1순위가 대기업일 수도 있고 혹은 당장 내 조건에 맞는 현실적인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난 무조건 이 직무를 갈 거야. 나는 무조건 이 산업 아니면 안 돼. 나는 무조건 이 기업을 갈 거야. 라는 뭔가 경주마 같이 열심히 맹목적으로 달리는 생각으로 향해 달리지는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산업에 대해서 쓸 거고 어느 직무를 도전할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라는 걸 좀 인지했으면 좋겠고, 대신 제가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해드리고 싶은 조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첫 취준 시기, 첫 번째 그 시기에는 학기 병행일 수도 있고 졸업을 했을 수도 있고 유예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 시기에는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이름 들어본 그 아는 메이저 대기업을 중심으로 얕게라도 꼭 난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현대차, 기아, CJ, SK 등등 진짜 많잖아요. 내가 되겠어라는 남 눈치 보지 말고 자신감 있게 질러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때 그 첫 취업의 좀 편안함, 좀 여유로움이 아니면은 언제 그 엄청난 기업들을 쓰면서 좀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그 회사들의 인적성 시험에 각 잡고 풀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아니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진짜 단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량적인 역량이랑 그 경험치를 좀 많이 쌓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대기업 자소서를 쓰면서 공대를 쓰고 나서 제출을 하잖아요. 다 이래요. 와, 나 이번에 이 자소 진짜 미치게 잘 썼다. 진짜 여기는 나 무조건 뽑아야 된다. 이 직무, 이 기업, 이 산업에는 나다라는 설레발을 안 쳤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진짜 그랬거든요. 막 쓰면서 이거 너무 잘 썼는데, 이거 미쳤는데, 개 잘 썼는데 막 이랬는데, 그런 설레발에 김칫국 드시지 마시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런 설레발을 치는 와중에 전국에 있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취준생들이 똑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차분하게 다음 기업의 자소서를 또 묵묵히 쓰면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업 전에 알아야 할 5번째 사실, 자격증 그리고 대외 활동, 인턴 개수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력서 탭을 몇 개 채웠느냐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면접관이 진짜 궁금한 거는, 너는 이 활동을 했는데 뭘 배웠고, 그리고 그 배운 활동과 역량을 기반으로 우리 회사에 왔을 때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어? 이게 제일 궁금한 거랍니다. 얕은 경험 10개보다는 오히려 제대로 깊게 굴려본 1개의 경험이 정말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 1개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봤다면 서류에서의 더 경쟁력이 많이 세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깊이감 있는 자소서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속적인 서류 불합격이 나타난다라면은 당연히 그 공백을 메꾸고 다른 지원자들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커말이나 ADSP, 한국사 이런 거를 취득해서 한 줄 한 줄 쌓아가는 것도 물론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은 그 한 줄 한 줄에 나는 어떤 의미와 나는 어떠한 깊이감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개수에만 맹목적으로 집착하지 않았으면은 좋겠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라는 정략적인 어필이 아니라, 저는 이 자격증을 통해서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정성적인 어필로 접근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취업 전에 알아야 할 사실 6번째, 인적성과 AI 역량 검사에 절대 쫄지 마세요. 제가 인적성 같은 경우에는 CJ와 SOE를 보게 되었고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면은, 일단 서류가 안 될 거라는 제 스스로의 판단이 있었고요. 막상 서류가 되니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적었고 벼락치기를 대충 보니까 떨어졌습니다. 연장선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면서 하루에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수능을 공부했던 것처럼 그 30분과 1시간은 정량적인 반복 학습을 기반으로 인적성 시험을 좀 준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서류를 합격하는 여부를 떠나서 그냥 한 번쯤은 그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라는 마인드로 계속 좀 공부를 해보고 시도해보면서 역량을 좀 끌어올리고 좋은 결과에 서류 합격이 된다면은 좀 마음 편하게 인적성을 테스트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사실은, 그런 인적성이나 최근 많이 하는 AI 역량 검사가 여러분들의 IQ를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꾸준히 하면은 그 효과가 반드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또 AI 역량 검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잘 본 그 한 번의 역량 검사를 불러오기를 해가지고 기업에 제출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게임의 점수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되려 거기서 보는 대면 면접, 영상에서 말하기 그 기법이 더 효과가 있을 테니까 그런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꾸준하게 중요한 것들과 안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쫄지 않고 좀 방향성을 잘 잡아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마시고 진짜 하루에 30분 혹은 1시간이라도 꾸준히 감을 유지하면서 정량적으로 자기소개서 난사도 중요하겠지만은 인적성과 역량 검사도 좀 꾸준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6번째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좀 가장 직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 결과지에 있는 탈락과 불합격은 절대 오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취준 생활 정말 외롭고 긴 장기전입니다. 조바심이 미친 듯이 나고요. 주변 친구들이 합격할 때마다 내 처지랑 비교하게 되고 부럽고,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잘 되더라도 마냥 행복하게
응원하고 뭔가 축하해줄 수는 없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얘 나보다 분명 부족했던 것 같은데 얘 어떻게 붙였지? 나 진짜 얘보단 더 잘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을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하게 되는 게 취준인 것 같아요. 서류 탈락창이랑 통보에 나오는 불합격, 이번에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이런 말들을 보는데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한 결과나 이런 취준 시기의 그 경험들이 절대로 쓸모없는 사람이다, 넌 틀렸다, 너 지금까지 뭐 해온 거야, 너 이렇게 살아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에요. 절대 이게 뭔가 문제지를 풀어서 동그라미 땡 하는 것처럼 오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이번 채용에서 나보다 조금 더 핏한 경쟁자가 있었을 거고 회사 내부 사정으로 많이 뽑지 못해가지고 내 기회가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수많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는 것이 그 채용이라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절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그런 휘황찬란한 이 채용 프로세스가 막상 까고 보면은 진짜 운과 타이밍이 지배하는 정말 단순한 과정, 별거 없는 과정일 때가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합격 창 하나에 세상 무너진 듯이 자책하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 안에서 내가 할 일을 좀 묵묵히 찾고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알아내는 것, 그게 결국 빠른 취업에 있어서의 시작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발 취준한다고 방에 틀어 박혀 있거나 스터디 카페 가 있거나 계속 노트북 쳐다보면서 자소서 쓰지 마시고, 놀 땐 친구들도 만나서 술도 마시고 공연도 보러 가시고 전시도 보러 가고 야구를 보러 가고 운동도 하고 내 멘탈이랑 건강을 좀 챙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쯤은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진짜 자책하지 말고 틀린 게 아니라는 사실, 오늘 말씀드렸던 취업 전 알아야 될 사실 중에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취업 전 7가지 사실을 다 전달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커뮤니티 게시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받았던 질문들을 한번 하나하나 빠짐없이 아주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이 비슷한 질문들도 되게 많았고, 또 자기소개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셨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추후에 영상에서 또 다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너무 궁금하다 싶으시면 저한테 DM을 주시거나 또 댓글에 달아주시면 또 제가 항상 댓글 답변을 하잖아요. 진짜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셨어요. 한 40, 50개, 60개 정도 질문 주신 것 같은데 한 10가지, 15가지 정도 추려서 한번 답변을 지금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지만은 정답 아니에요. 진짜 정말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지금 전달하는 답변도 일종의 카더라라고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 하나하나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 질문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원한 기업의 수, 서류 합격률, 주로 지원한 직무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총 42곳을 썼고요. 서류 합격한 곳은 23곳입니다. 42에 23곳이니까 약 50%가 조금 넘죠. 주로 지원한 직무는 저는 맹목적으로 진짜 해외 영업만 지원을 하려고 했어요. 해외 영업이 없는데 내가 좀 아는 그런 기업들이다 그러면은 조금이나마 기획 쪽으로 어필할 수 있거나 영어 역량을 조금 우대하는 쪽에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나를 잘 지원서 상으로만 봤을 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생각했고, 그래서 영업, 그중에서도 해외 영업을 많이 지원했고, 해외 영업이 없다면은 기획, 마케팅, 전략 마케팅 좀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합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높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반드시 자기소개서나 지원서 영상을 따로 또 찍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이 질문도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전공과 인턴십 경험이 실제 희망 직무 선택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성격이나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직무를 확정한 과정이 궁금합니다. 난 내향적인데 영업을 지원해도 되냐? 디자인 감각이 없는데 마케팅 지원해도 되냐? 전공과 무관한데 지원해도 되냐? 저도 광홍을 복전했고 영어 문학을 전공을 했지만은 제 전공이랑 과연 관련이 있을까라는 했을 때 명확하게 연결된다 생각하진 않아요. 영업이나 마케팅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전공과 상관이 없지 않나, 모든 전공과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문과 직무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은 결국에는 내 전공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후 뭐 성격이나 컴플렉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면은 영업이 화려한 말빨이나 뭔가 외향적인 성격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치밀한 고객 분석력이랑 성실함이 있으면 물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케팅도 예쁜
디자인을 잘해서가 아니라 마케팅을 할 때 어떻게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또 그 시장에서는 어떠한 영상들이 소구하고 먹히는가 할 수 있는 기획력이랑 그런 인사이트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성격, 전공 그런 거를 좀 가지고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은 핑계나 편견이 아닐까. 그래서 좀 넓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음 질문. 토익 등 어학 점수나 자격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격 취득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거를 제 스스로 정답이 아닐 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항상 말을 하지만은 자격증이 없다라고 하면은 언어 따라고 할 거예요. 영어 공부하세요, 여러분. 영어 무조건 공부하세요. 토익은 막상 짧은 단기간 안에 점수가 안 나올 수 있겠지만은 오픽이나 토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진짜 말하는 것만 꾸준히 연습하면은 단기간 내에도 괜찮은 점수를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현업에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자격증을 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언어를 얼마나 잘할 수 있고 또 글로벌로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잘 소통할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베이스라면은 전 무조건 영어 공부하라고 할 겁니다. 이후에 자격증을 따는 게 중요하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험을 더 잘 정리하고 나한테 부족한 게 무엇일지를 자격증으로 메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ADSP나 커말 따는 것보다는 영업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무역에 대한 자격증을 딴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좀 공부를 해볼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교환학생 경험이 취업 준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되었으며 산발적인 경험들을 어떻게 직무 역량과 연결해 정리하셨나요? 일단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 해외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 있잖아요. 재학생 때까지 해외 경험이 없던 사람들에 한해서 뭔가 명확하게 해외에 나아가서 소통을 해보았다라는 역량과 경험으로 녹여내는데 좀 많은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해외 거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라는 짧으면서 긴 시간 동안 내가 직접 해외에 나가서 커뮤니케이팅 해봤고 외국어를 사용하면서 살아봤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경험으로 살리는 것 같고 그게 해외 영업의 관점에서나 아니면은 뭐 마케팅 그런 부분에서 그런 해외 시장에 대한 좀 나의 시야가 있다라는 걸로 어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발적인 경험들을 어떻게 직무 역량과 연결하냐면은 하나하나씩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부적인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내 시야와 내 인사이트를 어필했는지를 정리해서 연결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역량이 수치로 나타날 수는 절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1시간 걸리던 게 30분이 됐으면은 2배 이상의 효율을 어필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산발적인 경험 내에서도 좀 추출을 해와서 연결을 시켜보자. 지원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험이나 타 직무 경력, 마케팅 지원 시 영업관리 경력을 이력서에 기입하는 것이 감점 요인이 되는지 혹은 어떻게 연결점을 찾아 어필할 수 있을까요? 감점이 절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업관리 경력에도 마케팅적인 요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 수치를 다루면서도 왜 이 수치가 여기서는 더 유효하게 나타났고 이 직무에서는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를 알아내는 거게 결국엔 마케팅에서도 써야 하는 거거든요. 마케팅이 단순히 디자인을 진짜 잘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어떤 게 트렌드가 되고 있고 이 사람은 얼마만큼 팔았고 다른 사람들 대비했을 때 이런 컨텐츠는 어떻게 잘 나가고 있는지를 또 엑셀이나 수치로 바라보는 것 또한 각각의 연결점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는 현장 실습, 인턴 그런 경력들은 저는 잘 녹여서서 쓸 것 같고 또 미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지금까지 영업관리 해왔는데 왜 마케팅에 지원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또 녹여내서 어필할 수 있다라면은 큰 장점으로 또 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류 제출이나 면접 전 현직자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있다면은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꼭 물어봐야 할 질문 리스트는 무엇일까요? 저도 현직자분들이랑 많은 인터뷰를 해보았는데 막연하게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라면 마케팅이 뭐예요? 라는 질문보다는 그 산업과 그 마케팅을 하시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무엇이 있는지는 당연히 물어볼 것 같고 또 반대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시장의 논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좀 그런 배경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것 같아요. 저도 기업 분석을 하면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은 요즘은 너무 워낙 AI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정보는 얻기는 너무 쉬워요. 하지만은 그 흐름, 플로우를 아는 거는 되게 여러분들만의 개개인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촌치킨처럼. 왜 이 시간대에 많이 팔릴까? 왜 이 요일에 많이 발주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폐기율을 줄게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말로 바꿔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직자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은 요즘 하루 일과 중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현직자분이 그 직무를 지원하면서 들어갔을 때에 예상했던 바와 또 현실은 이렇다더라. 현업에서는 그런 환상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뤄가고 있다더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물어볼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상을 현실과 대비했을 때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시장 논리, 그런 흐름들을 좀 깨달을 수 있는 질문들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서류 및 면접 불합격을 마주했을 때 건강하게 멘탈을 회복하고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비법은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비교를 했고 수많이 자책을 했고 답답했고 내가 너무 가고 싶었던 기업에 불합격했을 때는 진짜 내가 뭘 잘못했지? 나 진짜 다 잘하고 왔는데 그런 생각을 해서 자만감에 빠져 있기도 했고 했는데 결국에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방법은 그냥 해야 된다라는 게 좀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래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에 누군가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무너진다고 해서 과연 이야기가 달라질까? 내가 이 기업이 안 됐다고 자책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티처럼 말을 하는 걸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만큼 남들도 다 고생하고 있을 거니까 그 고생을 묵묵히 좀 하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좀 데드라인, 약간 나만의 한계점,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이런 거에 기준을 한 번씩은 잡고 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5월 달까지만 지원을 했고 6월, 7월은 지원 안 하면서 나는 진짜 여기까지만 해봐야겠다. 난 상반기째 할 만큼 다 했다.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기까지만 해보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병행을 한다거나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맹목적으로 그냥 임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리밋을 정하면서 하면은 그나마 조금이나마 그 동기부여가 유지되고 취준에 있어서 편안하고 흘러가는 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놀 때 놀고 먹을 때 먹고 운동할 때 운동하고 여러분들의 하루 루틴을 찾아라. 그게 좀 비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험 쌓기, 경험 정리, 스펙 보완, 인적성 공부 중 하반기 공채를 앞둔 취준생이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활동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건 진짜 좀 진부하고 남들 다 하는 얘기겠지만은 경험 정리인 것 같아요. 경험 정리요. 무조건 경험 정리. 많은 분들이 저한테 본인들의 경험이랑 이런 스펙을 가지고 보내주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보다 진짜 더 많은 스펙이랑 더 많은 한 줄들을 가지고 저한테 문의해 주시는 분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거를 딱 보자마자 놀라요. 와 진짜 많이 했다.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진짜 똑같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자소서를 읽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의문이 들면은 그거는 잘 쓴 자소서가 아니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경험 정리를 하되 그 경험 정리가 저 이날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나타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경험 정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 경험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했을 때 왜 다른 사람과 같은 팀플임에도 불구하고 다 다른가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경험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 정리가 아마 우선순위이지 않을까. 스펙 보완이라던가 경험 쌓기는 일단은 해보고 그리고 남들과 보았을 때 만약에 진짜 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이것 때문에 된 것 같으면은 그런 걸 좀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류 합격률이 저조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하고 수정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앞선 질문이랑 좀 연결될 것 같아요. 경험 정리를 잘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지원서에 쓸 때 그런 문구들이 좀 잘 명확하게 정리됐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교육을 쓸 때 제가 대학교에서 들었던 수업을 썼지만은 데이터 기반 시장 분석 및 소비자 해석 역량 습득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런 문구들을 내가 잘 쓰고 있는지 수치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면 그런 수치가 정말 보았을 때 되게 유의미한 수치처럼 썼는지 그런 거를 좀 한번 명확하게 생각을 해보고 지원서를 한번 좀 수정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고요. 면접 스터디 없이 혼자 준비하셨다면 유창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기 위해 어떤 연습과 노력을 하셨나요? 그 한라산 영상이랑 제주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면접 질문들을 쫙 뽑아요. GPT랑 AI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막 스토리를 써요. 뭔가 깔끔하게 말하려기보다는 이 면접 질문의 핵심은 무엇인 것 같고 이 면접 질문을 위해서 내가 알아야 할 나만의 정보와 이 시장의 그리고 기업 분석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번씩은 줄줄이 씁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들을 좀 뽑아내고 이해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말을 하고 싶은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수많은 말을 하는 것도 당연히 방법이겠지만은 그 수많은 말을 하기 위한 나만의 데이터를 막 쌓아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현대백화점 면접을 가게 됐고 현대백화점 기업 분석을 하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적이 있어요. 기업 분석을 했다길래 각 지점별로 막 수익이 왜 낮고 어느 라이프 스타일이 유명한지를 막 써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근데 그 이 지점에는 왜 명품이 유행하고 왜 명품에서
매출이 높아? 뭐 몰라, 그냥 이 지점이 높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명확한 시장 구조와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정점이 명품이 높아. 그 이유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거주자분들이 높은 소비자층이기 때문에 명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이고, 다른 더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MZ세대와 2030 세대의 팝업으로서 입점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요즘의 시장 트렌드를 알려주기 위해이기 때문에 그런 라이프 스타일적인 요소에서의 매출이 높을 거고, 이러한 다양한 시장 논리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은 제가 제지 회사에서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 종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막연히 아무것도 없는 종이지만은, 뭐 야구장을 갔는데 요즘 용기가 다 종이에 담겨지더라. 그 종이에 담겨지더라도 코팅이 돼 있으면은 그 워터프루프가 되더라. 그런 내가 실생활에서 그런 산업과 그런 직무를 어떻게 접하고 있는지 또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은 좀 면접에 있어서 내가 할 말들을 정리를 하고 또 많이 잘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화를 사람들이랑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함으로써 뭘 원하는지는 내가 면접 질문으로 쫙 뽑아놓고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같은 문장 내에도 듣고 싶은 바가 한 개일 때가 있고 두 개일 때가 있고 세 개일 때가 있어요. 그 두세 개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정리해서 말을 할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스크립트를 대본으로 써서 외우지 말고 항상 같은 면접 질문이라도 때에 따르게 다 다르게 연습해 보면서 말을 많이 해보는 게 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접 보기 전 긴장을 풀기 위한 마인드셋과 함께 이전 인턴십 결과가 좋지 않았던 점 등 부정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저는 이거는 저한테 두 개 갖다가 이거거든요. 저는 면접을 가기 전에 계속 이거 해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의, 아야 어여 오요 우유의. 그래서 입을 풉니다. 그래서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해가지고 진짜 여기 입 근육을 싹 다 풀어줘요. 그렇게 하면은 좀 뭔가 말을 할 때 입이 가벼워진 느낌을 제 스스로 받는 효과를 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면접장 들어가기 전부터는 이렇게 온몸 다 풀면서 할 수 있다, 유석 할 수 있다, 유석 할 수 있다. 그리고 면접 지원자분들 보면서 그냥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얘네 뭐 별거 없어 보이네. 아, 다 이겼네. 그리고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면접 대기실을 갔는데 나는 다 준비를 해가서 난 뭔가 딱히 할 거 없는데 막 옆에서 막 노트북으로 막 치고 있고 막 뭔가 보고 있어. 괜히 위축돼. 그럴 때 그냥 저는 생각, 저 왜 하고 있니? 어차피 내가 이길 건데,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이게 다 잘 할 건데, 이겨버릴 건데, 이런 마인드셋을 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 그게 저한테 긴장을 풀기 위한 가장 큰 마인드고, 그리고 인턴십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거는 대비를 해갔던 질문들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걸 좀 한계를 느꼈던 것 같고, 이래서 이게 좀 표출됐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항상 단점 앞에는 나의 단점을 말하고 그걸 강점을 어떻게 전환시키는지를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관심 없던 산업군에 지원할 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활용한 구체적인 참고 사이트나 정보 수집 루트가 있을까요? 저는 GPT랑 제미나이 썼습니다. 제 프롬프트를 나중에 자기소개서 영상 찍을 때 아마 제가 댓글이나 그 노션을 공유해드릴 것 같은데, GPT가 요즘 너무 잘해줘요. 진짜 진심으로. 기업에 대한 트렌드, 시장성, 경쟁사 비교, 이 직무에서의 역량, 이 회사의 인재상 다 비교 분석해줘. 그리고 최근 동향 몇 년 내지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대입해줘. 정말 길게 잘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통했을 때 나는 여기서 뭘 뽑아내고 싶은지를 좀 하이라이트 해놓은 다음에 더 구체적인 사실들을 위해서는 뉴스들을 찾아보는 것 같고, 반대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직무나 산업을 치면은 되게 많은 오픈 채팅방이 나오거든요. 그런 데를 들어가서 뉴스를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현업자들끼리 막 본인들이 얘기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좀 많이 참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산업이 내 인생 그리고 내 하루 데일리 루틴에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 또한 맥락적인 부분에서 이런 게 나랑 연관이 있는지를 좀 나랑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아마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질문들은 다 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고, 제가 오늘 답변 드리지 않았던 내용들은 아마 제가 또 추후에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답변을 안 했거나,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내용이거나, 혹은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은 저한테 언제든지 개인 DM이나 답글을 주시면 제가 바로 답글로 찾아드리겠고요. 영상이 좀 많이 길었죠. 하고 싶은 말을 다 털다 보니까 좀 많이 말이 길어졌던 것 같은데, 영상을 많이 기다려주신 분들이 많아지셔서 너무 감사한 하루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3주 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 언제 영상 올리시냐, 빨리 나타나라, 기대된다, 이렇게 기다려주신 분도 많고, 회사를 입사했는데
제 동기들이 저를 알아보기도 했고 동기들의 지인들이 뭐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나 이 사람 알아, 나 팬이야, 나 구독자야, 나 초창기부터 보셨어 막 이렇게 해주는 분 많고, 막 제 사수분의 친구분들도 연락이 왔다 하고 과분한 그 감사함에 이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고, 또 취업을 해가지고 너무 재밌는 하루들과 사회 초년생으로서도 또 생기는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뭐 월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 언제 결혼을 할지, 언제 연애를 할지, 내가 이 현업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도 진짜 정말 많이 하고 있는 하루들이어서 감사하고 열심히 해야겠구나, 또 잘해야겠구나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진짜 정말 수고 많으시고, 진짜 열심히 하는 거 그 누구 하나 못 알아봐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최소한 저는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냈듯 지금 이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앞에 빛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할 거를 제가 무조건 알고 있어요. 의심의 여지 없이 잘하고 잘할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또 무기들이 돼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 제가 자기소개서나 면접으로 한번 또 다시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꿀팁 전달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 여러분들, 그리고 제 구독자 여러분들, 으쌰으쌰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